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글 주제는요. 한국 투자자의 강력한 투기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면은 향후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주제로 해서 글과 그리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증시 토크를 통해서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사실 세계 1위의 투기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2011년 이후 7년여의 박스권 기간 동안 그 본능이 숨겨져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이 숨겨왔던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그 투기 심리를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깨우다 못해서 이제는 그 본능이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투기 본능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이후부터 해서 7년여의 횡보장이 지속됐다 보니까 자,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정말 공격적이었던 그 투기 본능이 증시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있었던 차화정 장세 때 자동차, 화학, 정유 요것만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가자를 외쳤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단어 가즈아를 과거에는 차화정 랠리 때 외치면서 그 투기적 심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줬고요. 뭐 2007년 펀드붐 당시에는 증권사 지점에 아침에 가면요. 펀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지점 건물을 뱀 또아리 틀듯이 긴 줄을 서가지고 펀드에 가입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빨리 가입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투기 심리가 엄청나게 그 당시 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이전 2000년대 초중반에는요. 하이닉스에만 집중적으로 단타 거래를 하면서 거래량이 하루에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로 바뀌었습니다만 하이닉스 거래량이 수억 주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단기 투자, 화끈한 투자들이 붐을 이루다 보니까 거래가 너무 밀려서 체결지연되는 그러한 사태가 속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하루 걸러 한 번씩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지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99년에는 IT 버블 당시 닷컴 기업들 새로운 기술이나 뭐 기타 기술주들이 회사 이름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100배씩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기였죠.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과거에 한국 투자자들이 보여줬던 투기적인 투자 모습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숨겨왔던 그 본능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만약에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다면요. 그 투기적 본능이 암호화폐 시장에 가상화폐 시장에 머물렀겠지만 요즘 가상화폐 시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뭐 순식간에 100배씩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주요국들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점점 꺾여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열기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처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이 자금 중에 일정 부분은 한국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자금 성향은 매우 공격적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금들, 투기 심리가 강해진 이 자금들과 그리고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로 인해서 달궈진 사람들의 투기 심리가 부활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장 확실한 거는 기세가 강한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최근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그 코스닥 시장의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묻지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묻지마입니다. 회사의 뭐 비전,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실적이나 그리고 자산 가치나 뭐 이런 것을 감안을 해 보더라도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수준도 만만치 않죠. 자, 그러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투자자들이 강하게 달라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위기가 또 이렇죠.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 그런 상승세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엄청난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러한 장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투기 심리에 의한 가는 종목만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다 보면요, 빨리 수익률을 키워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투자자들을 지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 원금만으로 투자해 봐야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소위 얘기하는 대박 수익률은 자기 자본만으로는 단기간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 빚내서 여기저기서 빚내와서 하는 투자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주가가 상승했는데 빚을 내서 투자한들 리스크가 어디 있으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에, 업종군에, 테마에만 매수세가 집중되고 수익률을 또 배가하기 위해서 강한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2013년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신용융자 자금 추이인데요. 시장별로입니다. 빨간색 선이 거래소, 초록색 선이 코스닥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요, 신용융자 잔고 추이가 매우 급격하게 작년 연말에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 헬스케어 관련주들 급등한 시가총액 상위권이 대부분이겠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이러한 빚내서 투자한 자금들, 모멘텀에 흥분한 투기적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향후에 이제 종목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세가 강한 종목들이 시세를 타고 가는데 상승하는 종목만 계속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과정 속에서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 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은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투기 심리가 이제 확산돼서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면요, 앞서서는 이제 모멘텀이 강한 종목에만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또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투자자들이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를 늘려가게 되죠. 그래서 모멘텀이 꺾이게 되면요, 모멘텀이 꺾이는 순간 매도세가 강화되고 그 매도세는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공격적인 투기적 투자 자금은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세, 모멘텀이 없을 때는 매도세로 돌변하게 됩니다. 재료라는 것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만으로 논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라는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면 이제 하락하는 것밖에 없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매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정 수준 하락하게 되면 신용융자나 주식 관련 대출로 매수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강제 청산, 마진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기계에 의해서 강제 청산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서 투매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위에 앞서 언급드렸던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과 반대로 모멘텀이 꺾이자마자 급락하는 이러한 패턴이 향후 투기적 자금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게 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급등락 장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2011년 이후부터 해서 보면은 증시 변동성이 낮았습니다. 뭐 중간중간 1년에 한 번씩 출렁거리긴 했지만 뭐 그 정도는 뭐 과거에 비하면 귀염둥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심지어는 뭐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증시가
뭐 크게 출렁이거나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향후에 투기적 심리가 시장을 지배를 하게 되면요. 급등락 속에 주가지수 자체도 변동성이 지금과는 달리 매우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고요했던 변동성은 추억이 될 것이다. 예, 마음을 단단히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렇게 투기적인 관풍이 돌게 되면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요. 시장에서는 주식들이 비합리적인 주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러한 장세 속에서는 고평가된 종목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적자가 반복되는 회사들도 어떠한 비전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투자자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예. 그런 순간부터 해서는 주가가 정상 가격으로 회귀하게 되죠. 반대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주식들은 정말 그 진흙 속에 버려진 흑진주처럼 사람들에 의해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밟히다 보니까 점점 더 숨겨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종목을 가치주를 검색을 쭉 해보다 보면요, 2003년과 2004년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자, 뭐 예전에 2003년하고 2004년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엔 어땠냐면요, 정말 그 퍼라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 주가를 회사의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요 값이 2배, 3배 이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 가격에 주식을 사면 2, 3년 안에 회사의 이익만으로 투자금이 회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10% 수준까지 낮은 주가를 형성하는 종목들도 많았고, 배당 수익률이 뭐 7% 이상, 10% 되는 종목들도 허다했습니다. 자, 뭐 그때 당시처럼 뭐 극단적인 저평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자산가치 대비 50%에 미치지도 않고 퍼가 5배 미만인 종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자, 지금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버려져 있지만 조만간에 뭐 지금까지는 주가 모멘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졌지만, 어느 순간 너무 버려졌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오겠죠. 예, 슬금슬금 올라오다 보면 이거를 투기적 거래자들은 모멘텀이 붙었어 하면서 갑자기 매수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주가가 형성될지 우리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어려운 시기, 가치 투자자에게는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오히려 이 기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증시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버튼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